1950년 10월 한반도 북단 압록강 역사의 시계바늘이 멈춘 듯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대지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영하 3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혹한이 강물을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었고 그 위로 불길한 바람만이 칼날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통일이라는 민족의 수건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웠던 그 순간 운명은 잔인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군 제6사단이 해산진에 도달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강 건너편의 어둠 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태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압록강 너머 만주벌판의 깊은 어둠 속에서 수만 개의 군화 발소리가 얼어붙은 땅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인민지원군, 그들은 유령처럼 소리 없이 하지만 거대한 해일처럼 국경을 넘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누비옷이라 불리는 두꺼운 송군복을 입고 낡은 소총과 수류탄을 움켜쥔 그들의 눈빛에는 지독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단순했지만 공포스러울 만큼 효과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인해 전술, 압도적인 숫자로 적을 포위하고 끊임없이 몰아쳐 적의 탄약과 정신력을 고갈시키는 이 전술은 이미 대륙의 수많은 전장에서 승리를 증명한 바 있었습니다. 중공군 사령부의 벙커 안 팽덕회 사령관은 낡은 작전 지도를 내려다보며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한국군은 이미 도간에 든 쥐나 다름없었습니다. 적은 승리감에 취해 경계를 풀고 있다. 이 험한 산악지형에서 밤은 우리 편이다. 지휘관들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벙커 안을 울렸습니다. 수십만 명의 병력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나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꽹과리와 피리, 그리고 나팔 소리가 계곡을 메우면 그 기괴한 소음의 공포에 질린 적들은 총 한 번 제대로 쏘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밤의 주인이라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상대하려는 적이 1950년의 빈약한 소총 부대가 아니라 시공간을 넘어선 2020년대의 최첨단 과학기술로 무장한 미래의 군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새벽 3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전선 상공의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프로펠러 전투기가 내는 투박한 엔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대기를 찢어발기는 듯한 날카로운 고주파음, 마치 거대한 금속 맹수가 울부짖는 듯한 굉음이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중공군 전방 감시 초소의 병사들은 당황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섬광처럼 지나가는 은색의 물체들. 그것은 너무나 빨랐습니다. 눈을 깜빡일 시간조차 주지 않고 소리보다 먼저 도착한 충격파가 참호 속의 병사들을 강타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FA-50 파이팅 이글 편대였습니다. 초음 속의 속도로 비행하는 이 강철의 독수리들은 1950년의 하늘에는 존재해서는 안 될 오버 테크놀로지의 결정체였습니다. 조종석의 HUD 전방 시연 장치에는 녹색의 디지털 정보들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고도, 속도, 풍향, 그리고 지상에 숨어있는 적들의 열감지 신호까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조종사들은 대나처럼 환하게 전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글 1, 작전 구역 진입 완료. 하단의 대규모 여론 감지. 개미떼처럼 몰려오는군. 조종사의 목소리는 차분하다 못해 건조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조종관의 무장 스위치를 튕겼습니다. 타겟 라곤, 적 병력 밀집도 최상, 클러스터 탄, CBU-105 투하를 승인한다. 지상의 중공군 지휘관이 공격 명령을 내리려던 바로 그 순간 나팔 소리 대신 하늘에서 죽음의 선물이 떨어졌습니다. 고도 500m 상공, FA-50의 날개 밑에서 검은 물체들이 분리되었습니다. 재래식 폭탄이라면 그대로 지면에 떨어져 폭발했겠지만 CBU-105는 달랐습니다. 퍽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폭탄의 외피가 벗겨지며 그 안에서 10개의 자탄들이 튀어나왔습니다. 하얀 낙하산들이 펼쳐지며 낙하 속도를 늦췄습니다. 지상의 병사들은 이 기이한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낙하산이다. 삐라 전단지인가? 아니면 보급품인가? 경험 없는 병사들은 호기심에 고개를 내밀었고 본능적인 위험을 감지한 노련한 부사관들은 엎드려 참호로 들어가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지상 100m 상공, 낙하산에 매달려 내려오던 자탄들이 갑자기 분리되며 로켓 모터를 점화했습니다. 쉬익, 쉬익 하는 소리와 함께 자탄들은 팽이처럼 고속으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심력에 의해 각각의 자탄에서 4개의 스키트, 탄두가 십자 모양으로 펼쳐졌습니다. 이제부터는 기계의 시간이자 학살의 시간이었습니다. 스키트 탄두에 내장된 적외선 센서와 레이저 센서가 지상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눈밭과 대비되는 인간의 체온, 뜨겁게 달궈진 차량의 엔진 열기, 센서는 0.01초 만에 수백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포착하고 라곤럭 언을 걸었습니다. 쾅, 지축을 울리는 폭발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백 개의 쇠망치가 동시에 강철을 두들기는 듯한 소름 끼치도록 건조하고 파괴적인 타격음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수백 줄기의 붉은 섬광이 내리꽂혔습니다. 자기 단조탄, EFP, 폭발 에너지에 의해 순간적으로 녹아내린 구리 덩어리가 마하의 속도로 변형되어 지상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물리적 타격체로 변한 것입니다. 이 붉은 화살들은 정확하게 병사들의 머리 위를, 차량의 엔진룸을 꿰뚫었습니다.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바위 뒤에 숨어도, 참호 속에 웅크려도 위에서 내려 꽂히는 죽음의 비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맹렬한 기세로 돌격 준비를 하던 선봉 부대원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수천 명의 병력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폭격이 지나간 자리에는 화약 냄새 대신 비릿한 피 냄새와 타타버린 살 냄새만이 진동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에게 찾아온 것은 안도감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힘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적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총 한 번 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자랑이었던 인해 전술, 그 거대한 인간의 파도가 보이지 않는 기술의 벽 앞에서 무기력하게 부서져 내린 것입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다. 천벌이다. 누군가의 입에서 흘러나온 절망 섞인 중얼거림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공중 폭격으로 적의 선봉을 꺾어놓은 한국군은 이제 적의 숨통을 끊기 위해 두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선에서 40km 떨어진 후방,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거대한 강철 괴수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K9 썬더, 자주포 부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는 이 자주포들의 포신이 일제히 북쪽 하늘을 향해 치켜 올려졌습니다. 사격 지휘소의 슈퍼컴퓨터는 기상 데이터와 적의 좌표를 분석하여 사격 재원을 산출했습니다. 바람, 습도, 지구의 자전 속도까지 계산된 정밀한 데이터가 각 포대에 전송되었습니다. 좌표 수신 완료. 전포대, TOT, 타임온, 타겟, 사격 준비. 목표는 압록강 도하 지점. 적의 퇴로를 차단한다.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K9 자주포의 자동 장전 장치가 부드럽게 작동하며 155mm 포탄을 약실로 밀어 넣었습니다. 쾅, 대지가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습니다. 포신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화염이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첫 발이 발사된 후 포신은 스스로 각도를 낮춰 두 번째, 세 번째 포탄을 연달아 토해냈습니다. 서로 다른 각도로 발사된 포탄들은 물리학의 법칙에 따라 비행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 정확히 같은 시간에 목표 지점에 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포병의 꽃, TOT 사격이었습니다. 압록강 위, 부서진 얼음 위에서 우왕좌왕하던 중공군 후속 부대 위로 지옥이 강림했습니다. 수십 발의 포탄이 동시에 장렬했습니다. 쾅! 얼어붙은 강이 통째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두꺼운 얼음판이 과자 부스러기처럼 박살나며 그 위에 있던 트럭과 병사들을 검은 강물 속으로 집어삼켰습니다. 얼음 파편과 쇠붙이, 그리고 사람의 형체가 뒤섞여 하늘로 치솟았다가 떨어졌습니다. 뒤이어 강철의 비를 뿌리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이 가세했습니다. 로켓 포드에서 발사된 수십 발의 유도 로켓들이 밤하늘에 긴 꼬리를 그리며 날아가 강변에 집결해 있던 적의 예비대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 면적이 순식간에 초토화되었습니다. 보급로는 끊겼고 도망칠 곳은 사라졌습니다. 압록강은 이제 건너갈 수도 없는 죽음의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보급이 끊긴 군대는 동맥이 끊긴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압도적인 화력 앞에 중공군의 규율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공군 사령부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무전기는 먹통이었습니다. 제39군 응답하라. 제40군 상황 보고하라. 통신병이 아무리 소리쳐도 들려오는 것은 치지직거리는 잡음과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병사들의 비명소리뿐이었습니다. 한국군의 전자전기 AW가 강력한 재밍 전파를 발사하여
적의 지휘 통신망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팽덕회 사령관은 벙커 안에서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눈을 떴으나 볼 수 없고 귀가 있으나 들을 수 없구나. 적은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위성으로 내려다보고 있는데 자신들은 짙은 안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꼴이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 그것은 화력의 차이보다 더 무서운 절망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폭격이 멈추고 포성이 잦아들었습니다. 전장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공격, 심리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 낮은 구름 아래로 한국군의 기동 헬기들이 고도를 낮추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미사일 발사구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헬기 하단에 장착된 고출력 스피커가 켜졌습니다. 중국 인민지원군 병사 여러분, 유창한 중국어가 계곡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신의 목소리처럼 웅장하고 또렷했습니다. 당신들은 포위되었습니다. 지휘관들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보급로는 끊겼습니다. 이 추운 땅에서 누구를 위해 개죽음을 당하려 합니까? 고향에 계신 늙은 부모님을 생각하십시오. 따뜻한 밥과 두꺼운 옷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얼어붙은 병사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념이나 사상 교육은 영하 30도의 추위와 며칠간 굶주린 배고픔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강철의 신들은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살기를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버리고 나오십시오.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참호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병사가 떨리는 손으로 소총을 밖으로 던졌습니다. 철썩하며 쇠붙이가 얼음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 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수천 명의 병사들이 참호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무기 대신 흰 천을 혹은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였습니다. 전투 의지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총알 한 방 쏘지 않고 거둔 가장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포로 수용소로 이송된 중공군 병사들은 또 한 번의 문화적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한국군 병사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미래에서 온 전사들이었습니다. 디지털 무늬가 새겨진 기능성 방한복, 방탄 헬멧에 장착된 야간 투시경, 그리고 개인 통신 장비들, 누더기 같은 소못을 입은 자신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들은 추위도 타지 않는가? 저 총에 달린 유리는 또 무엇인가? 포로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한 한국군 병사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어린 포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허리춤에서 즉각 취식형 전투식량 MRE를 꺼내 건넸습니다. 발열끈을 잡아당기자 순식간에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불도 없이 음식이 뜨거워지는 마법 같은 광경에 포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따뜻한 볶음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은 포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넘을 수 없는 문명의 격차, 기술의 격차를 실감하게 하는 맛이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애초에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압록강변, 찬란한 아침 햇살이 강물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강가에 최신형 K2 흑표 전차들이 위풍당당하게 도열해 있었습니다. 포신은 북쪽을 향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불을 뿜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전차장 해치 위로 몸을 내민 한국군 전차장이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1950년 선배 전우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후퇴해야 했던 바로 그 장소. 70년의 세월을 넘어 더 강해진 후손들이 다시 이곳에 섰습니다. 젊은 소대장이 국경의 표지석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품에서 고이 접어둔 태극기를 꺼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지만 그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깃대에 태극기가 매달리고 힘차게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전 장병이 일제히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전 장병에게 알린다. 작전명 북진의 독수리. 임무 완료. 우리는 오늘 역사를 다시 썼다. 이제 한반도에 더 이상의 분단은 없다. 이상. 지휘관의 무전 소리가 전차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의 함성 소리가 압록강의 바람 소리를 잠재웠습니다. 하늘 저 멀리 임무를 마친 FA 50편대가 승리의 비행 빅토리 애플라이업을 하며 기지로 귀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비행운이 파란 하늘을 가로질러 마치 한반도의 허리를 잇는 새로운 다리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힘이 없었다면 역사는 비극으로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과학기술과 강군의 힘으로
우리는 70년의 한을 풀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냉혹하지만 명백한 진리, 압록강 위를 수놓은 강철 날개들은 그 진리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가상의 시나리오지만 동시에 우리가 꿈꾸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미래입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준비와 진격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